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분들도 자리목만 좋다면 저는 충분히 이쪽으로 창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과일 진열 팁 제일 좋은 건 엄마들 허리 높이에서 물건을 고를 수 있게끔 놓게끔 계단식 진열. 똑같은 물건들을 그냥 일렬로 싸는 것보다 계단으로 놓는 게 볼륨감도 있고 풍성하고 먹고 싶은. 보관 방법은 저온 창고 넣는 게 가장 좋긴 좋죠. 근데 뭐 망고나 이런 것들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일가게 운영을 18년째 하고 있는 박용묵입니다. 제가 이제 25평 정도 매장 운영하면서 일매출 1,000만 원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 수익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인건비가 너무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최소한도로 한 4명, 5명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이 나오게끔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하실 시기에는 인력 배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8평에서 10평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일매출은 100만 원은 찍어야 됩니다. 좀 더 노력하면 120만 원 정도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나면 솔직히 좀 힘드세요, 가게 운영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일 알짜는 두 부부가 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매출을 올리면 가장 알짜로 지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30%라고 보통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요즘 현실적으로는 보통 마진율이 2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16%, 20%. 근데 이것도 하기 나름이겠죠? 프리미엄 과일을 분명히 섞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싼 과일을 팔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일들을 내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요즘에 많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이제 과일 바구니. 근데 과일 바구니보다 요즘에는 나무 원통에 과일 박스로 해서 선물 세트가 많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된 거죠, 이제. 30대에서 40대가 주요 고객층입니다. 왜냐면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의 주부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세요. 과일 진열 팁 제일 좋은 건 엄마들 허리 높이에서 물건을 고를 수 있게끔 놓게끔.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돼요. 허리 굽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허리 라인 자체에서 물건 진열하는 거, 높이. 그 다음에 계단식 진열. 똑같은 물건들을 그냥 일렬로 싸는 것보다 계단으로 놓는 게 볼륨감도 있고 풍성하고 먹고 싶은 그런 진열법이 나오거든요. 그 진열법과 그 다음에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되게 이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한 박스를 그냥 갖고 왔으면 그 한 박스를 그냥 열어서 제쳐버려요. 원물을 그대로.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다 부어서 빈 박스에다가 이만큼의 턱을 높여줘야 돼요. 원래는 과일이 이만큼 들어가겠죠? 빈 박스를 여기 놔주고 과일을 이만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일이 더 풍성하죠? 수입 과일은 일주일에 2번 통관이 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날 통관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오는 날에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수입 과일도 농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본인이 좀 물어보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박스마다 다 표시가 있으니까요. 보관 방법은 저온 창고 넣는 게 가장 좋긴 좋죠. 근데 뭐 망고나 이런 것들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직원일 거나 팀장일 때는 물건이 안 좋아졌을 때 사장이 지시하기 전에도 이미 제가 다 날렸습니다. 그냥 5,000원짜리 1,000원에 날렸어요. 아니면 500원, 아니면 공짜로 줬어요. 사장 모르게. 없어야 되니까. 내가 사장이 됐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앞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 발걸음이 자연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세일을 언제 하느냐, 할인을 언제 하느냐, 물건이 좋을 때. 시간 타임도 여러분 이미 장 타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세일하려고 그래요. 그럼 끝난 겁니다. 장 타임 전에도 해도 돼요. 오히려 거꾸로 빨리. 바나나도 좋을 때, 싱싱할 때 그때 세일을 빨리 쳐서 물건을 일단 소진시키고 내일 새로운 물건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먼저 아세요. 이 집은 물건이 빨리 돌고 좋은 물건을 또 갖고 온다는 걸. 생물 장사, 물건 순환만 잘 시킨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나간다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가게가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가게가. 저는 그때는 일단 블로그를 잡았었어요. 첫 번째,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합니다. 블로그에. 저에 대한 브랜딩을 그렇게 시켰고요. 무항인의 브랜드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미엄 과일을 팔기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 찢어진 운동화, 제가 진짜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스토리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단 과일, 이바지 과일을 치면 꼭 무항인회가 연관 검색어로 꼭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잡아서 블로그로 유입된 분들을 거기로 퍼뜨렸죠. 예전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가장 좋았습니다. 마음껏 무료가 됐기 때문에 물건 좋은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물건들을 알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저도 그렇게 하다가 네이버 밴드로 넘어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요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밴드가 모든 지금 과일 가게 오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죠. 내 밴드에 가입하면 밴드에서 뭐 1,000원에서 2,000원 할인을 해주든가, 밴드 회원권은 뭐 10,000원, 매장가는 뭐 12,000원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밴드 유입을 시킬 수 있게끔. 전단지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좋은 건 전단지에 쿠폰을 꼭 넣어야 됩니다. 전단지에 쿠폰을 넣지 않고 넣는 건 그냥 쓰레기일 뿐이고, 제가 일례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쪽에 처음으로 창업한 이 친구들은 인스타를 공략을 많이 했었어요. 인스타 공략을 하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오픈하기 전인데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도 와서 구경도 하는 것부터 과일들 사진들을 꾸준하게 올려줬고요. 오픈하는 당일날 벌써 밴드 가입률이 한 400명이 넘어갔어요. 오픈하기 전, 바로 일주일 전부터 그 맘카페도 공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하면서부터도 매출이 대단히 많이 뛰었습니다. 부부 둘이서 했는데도 보통 맥시멈을 50에서 100만 원 잡는데 300 이상씩을 꾸준하게 올렸어요. 매일매일 이미지 업로드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것도 상당히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일단 물건은 오늘 내가 경매를 받아서 물건이 너무너무 좋은데 까서 먹을 때는 썩어 있거든요.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닌데 일단 내 잘못이잖아요. 그때 어찌됐건 내가 다 환불해주고 교환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가슴이 시리지만, 저는 예단 과일하면서 망고를 보내는데 망고가 안 익어요. 전라도 광주까지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갔어요. 다시 회수하고 다시 제가 만들어서 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 과일 가게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많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건비인데 그거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현재 무인 과일 가게예요. 매출도 좋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6시에 퇴근했어요.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여기서 수익이 계속 발생됩니다. 50만 원 이상 나와요. 내가 퇴근하고도. 새벽에 그만큼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합치면은 나오는 게 1,500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택가로는 못 들어가요. 도난율 때문에. 이건 아파트 단지 상가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CCTV 다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관리소에서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실률이 거의 0%예요. 지금 커팅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부가가치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파는 것보다 커팅해서 화채나 과일 도시락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마진율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40, 50% 마진 아닙니다. 100% 마진도 보고 있어요, 기본으로.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시장이. 소매 생활은 일단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일단 빨리 나오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벽 경매가 4시에 끝나면 물건 찾아오기가 되게 바쁘기 때문에 이미 새벽 한 3시쯤 도착하셔서 물건 이미 첫 번째 경매한 것들을 보십니다. 5시 정도 되면 물건 1차 사입은 다 끝납니다. 6시 되면 벌써 시장을 나가시죠. 매장은 한 7, 8시쯤 도착하셔서 9시에서 10시에 오픈을 하세요. 그때부터 진열하면서 같이 장사를 겸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장타임은 3시에서 6시 사이가 장타임이 되거든요. 최고 피크는 한 4시쯤부터는 이제 저녁 시간 타임 되다 보니까 장타임이 오죠. 그때 가장 많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저녁 8시 클로즈 하죠. 1년이 지나도 이 가게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요. 또 3년 정도 돼야 되겠죠. 5년 차 되면은 거의 단골분들이 생기셔서 가게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포 계약에 있어서 생각 없이 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요. 사입에 대한 그 루트를 최대한으로 많이 개척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 물건을 내일까지 가져가도 되겠지. 생물은 여러분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날 최대한으로 다 파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과일 가게 창업을 길에 뛰어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되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과일 가게를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온라인화를 자기가 자신이 있다,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타겟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스토리를 거기서 만들면 됩니다. SNS에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구매해도 믿을 수 있겠구나, 신뢰감은 거기로 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한다? 그러면 홍보나 마케팅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가게가 올라서는데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선 지금은 온라인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전쟁이다, 많이 알려드리니까 오셔서 가락시장에 제가 지금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도 지금처럼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